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김민호입니다. 금투세와 LG전자의 연관성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 LG전자 밸류업 관련 기사와 AI 시장 성장성이 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LG가 AI 관련해서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주주 환원 정책이랑 좀 종합적인 뉴스 정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투세는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예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금투세의 대폭 완화 및 일정 기간을 유예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 시책으로 부족한 측면을 좀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금투세의 유예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좀 비롯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투세가 시행되는 건 좋은데 아직 정책에서 아직 많은 보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산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요. 증권업계 전산 시스템이 이제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는 이제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 기술적 준비가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당국과 이제 증권사 CEO들이 좀 유예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산운용사나 이제 증권사의 CEO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금투세를 유예를 요청한 이유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아직 금투세 도입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유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이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증권사 실무자들이 이제 펀드 내 다양한 주식 ETF에 대한 이제 세금, 세금이 이제 적용 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채권 시장이 또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이제 채권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채권에 대한 15.4%의 과세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양한 금융상품의 세금 적용이 좀 어떻게 세금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RPCMA 또 MM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금투세의 대상이 되면 이에 대한 세금 적용 방법이 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금투세가 이제 주식과 채권, 펀드의 파생 상품 등으로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억 원 초과는 27%, 3억 원 이하는 22%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내 시장에는 이제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잠재울 여력을 보이는데 굉장히 지금 좀 이슈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신규온으로 인해서 AI와 일상을 어떻게 편리하게 좀 소통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AI 홈 시장을 이제 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LG 가전제품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서로 대화 그다음 AI가 이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싱크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 TV 이런 종료 여부를 좀 물어보고 취침 모드에 맞춰서 이제 다른 가전의 전원을 끄거나 절전 모드로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가입해 놓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고객이 선호해 놓은 이 수면용 음악을 재생하고 조명과 조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AI 시장이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리서치 업체에 보면은 이제 AI 스마트 기기를 도입한 가구가 1억 9천만에서 2023년도 3억 6천만으로 연평균 17%씩 성장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홈 시장 규모 자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812억 800만 달러에서 28년도 2600억 3,500만 달러, 약 하나 361조 원으로 연평균 26.23%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전자가 이제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조에 좀 동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회복을 좀 견인한 것으로 LG전자가 오늘 4분기에 좀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을 전환하겠다라고 밝혔고 신성장 동력에는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2030년 매출액을 1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LG전자 올해 매출액은 좀 21조 9,32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06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공지능 AI 열풍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냉각 시설로 활용되는 칠러 사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LG그룹 계열사 상반기 매출 변화를 좀 보겠는데요.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 수요 정체에 이뤘잖아요. 좀 직격탄을 맞은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등 화학 계열사의 실적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지만, LG전자,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 실적으로 좀 전체 실적은 좀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랜 적자로 실제 실적을 깎아먹고 있는 디스플레이도 손실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실적이 좀 기여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 이제 LG전자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에 제외한 6개 제약 계열사들이 좀 부진을 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룹을 이끈 것은 가장 큰 규모가 이제 LG전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LG전자는 이제 주력 사업인 이제 생활가전이나 미래 성장 사업, 전장 사업이 이제 균형 있게 성장을 이루면서 좀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LG그룹 지주사는 이제 LG 오늘 4분기에 기업가치 재고 개편에 대한 계획을 좀 발표한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밸류업 참여를 좀 밝히면서 총 5천억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 주식을 좀 장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LG그룹 자체가. 그래서 2천억 원 규모의 LG전자 주식 203만 4,587주,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LG화학 주식 95만 6,937주를 매수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업 가치 관련해서 이제 계획을 4분기에 공시를 한다라는 건데, 특히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LG전자가 이제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 및 상장 IPO 추진에 따라 이제 현금 유입이 LG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좀 활용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 걸로 보여지고요. 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이제 이에 따른 증시 영향, 그리고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LG가 이제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LG전자가 인도 시장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2조 869억 원, 2020년도 이상, 20년도 이후에 이제 최고의 매출을 했는데요. 에어컨이나 이제 OLED TV 점유율 1위인 인도 법인의 IPO 얘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올 상반기 인도에서 이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냈는데, 14억 인구 대국인 인도의 성장성을 좀 일찌감치 내다보고 30년 넘게 현지화에 공들인 결과로 인도에서 이제 LG는 프리미엄 제품이고 믿을 만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연매출로 살펴보면은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5년 사이에 33.6%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G 그룹의 이제 계열사 중 빨간색이 이제 상장 회사인데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자회사인데, LG 이노텍은 흑자고 LG 이노텍은 이제 LG전자 매출의 연결 재무로 잡힙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적자 기업으로 연결 재무로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유상증자 및 빚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서 1조 4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시설 및 운영 자금, 그다음에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LG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LG 디스플레이 부채는 지금 한 17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이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LG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성장시키냐, 이 적자를 어떻게 메꾸느냐에 따라서 LG 그룹 자체가 조금 좀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그리고 또 금투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